LS증권 염승환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제 첫 소식은 중국부터 볼 텐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휴전 연장 등의 영향 속에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 저축액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태고 중국 정부가 최근에 국공채 이자 소득에 관한 과세를 제기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실탄이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증시의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요즘에 중국 증시가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거래 대금도 폭발하고 있고. 근데 그 확실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표면적인 이유고.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도 6, 7월에 강했던 건 외부 변수가 아니라 정부 정책 기대잖아요. 이제 결국 증시를 부양해서 코스피 5천 만들겠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도 카드로 지금 이번에도 얼마 전에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됐는데 뭐 내수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황인데 중국 정부도 뭔가 좀 이제 경제를 좀 성장시키는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주식시장 좀 부양을 좀 선택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간 또 너무나 중국 증시가 안 좋았죠. 근데 그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시장에 이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뜨겁게 움직이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신 대로 국공채 이자 소득에 대해서 아마 면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과세를 제기한다는 건 중국은 사실 저축률이 너무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게 큰 편인데 이거를 결국 이제 주식적으로 좀 물꼬를 터가지고 뭐 한국은 사실 좀 반대로 또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죠. 근데 이게 정부 정책이 좀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시장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을 좀 밀어넣자. 이런 좀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재개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투자금이 결국 이제 눈치 빠른 자금들은 주식시장으로 유턴을 좀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주식시장을 살리는 배경은 일단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내수가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 주가를 부양시켜서 좀 뭔가 소비를 좀 증가시키겠다. 부동산 부양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또 헝다가 결국 파산을 한 것처럼 부동산 부양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통해서 소비를 좀 증가시키겠다. 두 번째가 지금 미국과 대응하려면 중국의 흔히 말하는 이제 테크주들이 정말 선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거는 주식시장이죠. 여기에 자금 조달이라든가 상장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서 또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 측면에서 지금 중국은 좀 주식시장 부양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비중이, 그러니까 주식 보유 비중이 워낙 많아서 주가 올라가면 또 소비도 늘고 하잖아요. 수익이 개인이 많이 가지고 가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주식 부양에 나섰다. 그 힘으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10년의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엔비디아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가 다시 허용은 했습니다만 중국은 이를 반기는 대신에 반도체 산업 자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재의 역설로 중국의 기술은 급격한 성장세를 이뤄내고 있는데 다음 주, 이번 주도 빅테크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봐야 할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중국이 뭐 미국이 그럼 제재를 안 했다고 해서 중국이 기술 자립 시도를 안 할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몰래 계속 발전시켰잖아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많이 힘들어진 게 사실 미국이 딱히 뭐 디스플레이 규제한 것도 아닌데 정말 기술 자립을 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기술 유출도 그 과정에 우리도 있었고 뼈아픈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반도체는 근데 이제 장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제재하면서 중국 스스로가 좀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완성은 하긴 쉽진 않아요. 장비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중국은 계속해서 기술 자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들은 끝없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계속된 트렌드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빅테크들 실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실적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 AI와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빅테크들이 그동안 관심이 좀 높았다면
사실 뭐 작년 이제 올해 초였죠. 딥시크 이제 쇼크 나오면서부터 뭐 알리바바라든가 또 샤오미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뭐 실적도 좋고 성장률도 좀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일시적인 게 아니고 또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또 뒤에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좀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관심을 갖겠지만,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도 꾸준히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중국이 아무리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모든 부품이나 소재를 다 그 자립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MLCC 같은 것들 네. 중국 전기차에도 좀 공급이 되고 있고, 또 핵심 반도체는 중국이 CXMT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쫓아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의 어떤 이제 이런 그 중국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둔다면, 중국의 성장이 물론 좀 무섭긴 하지만 그걸 무조건 좀 악재로 보기보다는 한국의 또 기업들도 한번 좀 이 목록들이 좀 있다면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틈새 공략 시장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소프트웨어 양산을 위해서 뭔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부분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럼 반도체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수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H20 수출 재개가 됐는데, 거기 H20과 좀 비슷한 수준의 칩은 지금 중국 화웨이도 만들고 중국 내에서는 일부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그 이제 반도체가 HBM이잖아요. 네. 근데 HBM은 CXMT가 지금 이제 HBM2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칩은 HBM3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만들 이 역량은 부족한 거죠. 근데 HBM2를 같은 반도체에 꽂는 거랑 HBM3를 꽂는 거랑은 굉장히 성능차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HBM 경쟁력은 중국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따라잡기가 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HBM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중국이 또 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 써야만 또 AI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한국도 또 중국 내에서 수혜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틈새를 우리나라도 지혜롭게 잘 네. 공략해야겠습니다. 이 중국 테크주 약진 속에서 중학 개미들이 또 올해 홍콩 증시에서 3년 연속 순매도세를 끊어내고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빅테크 기업들, 인공지능 업체에 관심이 쏠리는 중인데요. 반면에 이번에 공개된 13F 보고서라고 알려져 있죠. 월가 대형 기관들은 미 빅테크 비중을 확대하고 중국의 기술주 전량 매도하면서 우리 중학개미의 움직임과는 정면으로 좀 대치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제 그 브릿지 워터라 그러죠. 이제 거기서 알리바바라든가 이제 보유 중이던 이제 중국 주식을 전량 이제 매도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좀 나왔는데, 사실 근데 이게 이미 이제 2분기 이슈니까 또 3분기에는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샀을 수도 있지만 일단 2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다 매도를 했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또 투자분들 중에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샤오미라든가 BYD 뭐 이런 기업들을 또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을 대거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좀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는 그건 또 지나봐야 되는 뭐 우리가 이슈긴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어쨌든 이런 혁신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예전에 한번 이제 한 2, 3주 됐던 것 같은데 그 한 다큐멘터리가 되게 좀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중국이 지금 공대생들이 제일 인기가 많다. 공과대학에 대한 인기가 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지금 그런 이제 한 방송도 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중국은 지금 많은 이제 뭐 국가적 자원도 그렇고 사람들의 교육도 그렇고 이 공대, 그러니까 기술 쪽에 다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구도 많은 그런 쪽에서 이런 이제 기술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런 기술 기업들은 저는 뭐 이게 브릿지워터가 팔았다고 해서 이거 그러면 끝난 건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중국의 모든 자원이 그런 이제 공대라든가 테크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또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중학개미 분들의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인텔 경영난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 인텔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악재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부담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인텔을 결국 살리는구나. 네. 인텔이 이제 못 살아나면서 삼성이 그 자리를 완전히 다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 지분 투자한다고 해도 과연 인텔이 그러면 정부가 돈 들어갔다고 18A 공정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 2년 만에 떡하니 될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 좀 안 좋긴 했지만 또 2나노라든가 3나노 수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인텔 어쨌든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뉴스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 기술 경쟁력이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저는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저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